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과목 3장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기본적 분석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 가치를 파악해 보는 거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 분석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매수할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분석 방법이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매매하는 타이밍, 즉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난 상태에서 여기로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조차도 또 막 외워야 될 게 딥담아내면 머리가 터지겠죠. 하지만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지금 업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 차트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 분석의 의의는요, 우선 우리 기술적 분석의 의의는요, 보면 과거 보세요. 항상 있잖아. 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바로 지속되는 추세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 올랐어. 지금 떨어졌어. 어떻게 돼? 올라가서 어떻게 돼? 떨어져. 올라가, 떨어져.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과거의 일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을 알면은 그걸 통해서, 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뭐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의의가 되겠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장 유용한 건 뭐다? 뭐를 파악한다? 매매 시점을 파악하는 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모든 주식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주가 왜 올라가죠? 사는 놈이 많아서. 왜 떨어지죠? 파는 놈이 많아서. 그거 빙고. 따라서 사려는 수요와 팔려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상당 기간 움직임을 지속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동은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도표상에, 즉 모든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 이게 무슨 작전 세력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항상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렇죠. 그래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봄으로써, 그래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이 매수 매도 세력을 분석을 해서 그 매수 매도 세력의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우리 엘리어트 파동 한번 볼까요? 엘리어트 파동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돼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이제 우리 좀 이따 다시 배웁니다. 지금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만 보고 갈게요. 엘리어트가 발견한 가격 변동의 법칙은 5번의 상승 파동과,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3개, 3번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된다. 1번, 3번, 5번이 충격 파동이고, 자, 충격 파동이라는 것은 그 방향과 맞는 걸 말하는 겁니다. 1번, 3번, 5번이 충격 파동, 2번, 4번, 그 다음에 A, C가 조정 파동 틀렸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에는요, 이게 방향이 되니까, 즉 A와 C가 충격 파동이 되고 B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쌤 모르겠어요. 에이,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실전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요건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출제되는지 봐드릴게요. 자,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유형이다. 엘리어트 파동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자, 일로 와볼게요.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기술적 분석에서 도표의 종류에 해당하는데요. 봉도표라는 건 이렇게 몸통을 가진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식 봉도표에는 뭐가 없냐면요, 이 몸통의 두께가 없어요. 몸통의 두께가 없이 그냥 선으로 그려지는데요. 밑에 낮은 선이 그날의 저가고요. 예를 들어 일봉이라면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고가고요. 종가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0원. 오늘 저가는 900원이었고 오늘 고가는 1,100원이었는데 끝날 때는 1,000원으로 끝났다.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미국식 봉도표에는 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1,000원으로 끝난 건 알겠는데 이게 없어요. 전통적인 미국식 도표에는 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형시켜서 보완한 형태가 바로 요 옆에다가 이렇게 시가를 하나 붙이자는 거예요. 되셨죠? 예, 요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몸통에 두께가 없는 걸 우리가 미국식 봉도표라고 하고, 미국식 봉도표는 기본적으로는 시가가 없는 형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흔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일본식 도표죠. 자, 일본식 도표는 시가와 종가는 몸통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는 꼬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몸통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혹은 흰색,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그림처럼 자,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해서 끝날 경우엔 파란색으로 그리거나 혹은 검은색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걸 우리가 음봉이라고 부르죠. 되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가와 종가가 같아져 버리면은 몸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무슨 형태가 나타나더라? 십자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적 분석은 주식의 내재 가치 산출을 중시해 매매 주식 선택에 활용하는 반면,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뭐를 중시해서, 자, 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흐름을 관찰해서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 즉 과거 흐름 관찰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것은 하루의 주가 변동을 고가, 저가, 종가, 시가의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랄랄랄랄라. 자, 일단 뭐가 들어가 있다? 시가가 들어가 있으면 전통적인 미국식 차트는 아니라 그랬죠. 정답은 일본식 차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매일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가격 변동의 일정한 폭을 정해놓고 기준폭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에만 방향 및 크기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점수도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별로 출제 안 되니까 무시하셔도 되겠어요. 자,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매일의 주가, 기술적 분석의 가정이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별표 2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첫째, 도표에 나타난 몇 가지 주가 패턴은 스스로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빙고. 두 번째, 추세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개별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땡. 기술적 분석은요, 반드시 모든 주가에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 즉 사는 자와 파는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인정하지 않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상당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갖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수요와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케이,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다오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오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오라는 건 요걸 말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건 암기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강세와 약세로 나누어집니다. 강세는 매상과, 그 다음에 약세는 분공침, 이렇게 됩니다. 매상과 분공침. 그래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입니다. 쌤, 뭔가요? 제가 그래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참 외국인들이 잘하는 게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매집을 합니다. 티가 안 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갑자기 하나도 안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게 되면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조금씩 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재금씩 많이 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매집 단계죠. 바닥에서 매집을 합니다. 자, 주로 여기다 던진 사람이 있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누가 던져요? 그렇죠. 개미들이 던져요. 개미들이 막 던지면 그걸 다 삽니다. 사가지고 쫙 올립니다. 자, 이게 쫙 올라서 이제 막 과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자, 개미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팔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 달려 들어온 개미들한테 던져주죠.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열심히 먹습니다. 개미들이. 자, 개미는 먹지만 개미가 먹은 걸 사줄 사람은 없죠. 봐요. 싸게 산 주식을 기관 투자가들이 싸게 산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이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일반 투자자가 비싸게 산 걸 누군가 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에는 기관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비싸게 산 거를 자, 일반 투자자가 비싸게 산 거를 더 사줄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으악! 공포만 남죠. 그죠? 자, 그렇지만 공포 기간에도요, 개미 투자자들은 심하게 팔지는 않습니다. 왜 팔리지가 않아요? 거래가 없어서. 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주식이 잘 팔립니다. 왜? 바닥이니까. 투매가 일어나죠. 투매가. 그죠? 자, 투매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집을 해서 상승시키면 다시 주식시장은 과열되고 개미들이 나타나서 이걸 또 다 주워 먹고 주워 먹은 다음에 주가 떨어지니까 공포에 빠지고 체념해서 투매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다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거 첫째, 이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매집, 상승, 과열이 강세시장, 분산공포, 침체가 약세시장이라는 거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 사고 개미들은 언제 사는지를 딱 세 개를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이 중에서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 사요? 그렇죠. 매집, 상승, 과열.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까지 삽니다. 여기서부터. 침체, 매집, 상승에서 시작해서 침체, 매집, 상승 시작해서 과열, 분산, 공포 때까지 팝니다. 자, 근데 그냥 그림으로만 보세요. 자, 비싸게 사봐야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팔 때는 아주 꼭대기 제대로 파네요. 바닥 세 군데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개미들은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요. 참 재미있죠? 여기서 사요. 이렇게 비싸게 산 걸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와 개미 투자자들이 정반대의 매매 동향을 보인다라는 게 바로 이 다오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기관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사고 침체부터 사기 시작한다. 개미들은 어디서 산다? 과열부터 산다. 황당하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단계는 어디냐? 여기예요. 선생님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건 수직상 보세요. 기울기가 완전 급하죠. 그러니까 이때 주가 수익률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매상과 그 다음에 분공침. 자, 매상가가 강세시장, 분공침이 약세시장인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부터 사기 시작한다? 공포 때부터. 일반 투자자가 침체를 느낄 때부터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침체, 매집, 상승 국면까지 사고 과열해선 던진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어디서? 과열에서부터 사기 시작한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오 이론의 일반 원칙 평균 주가는 전체 주가의 흐름을 랄랄라 반영하며 강세 약세 추세가 지속되며 보합 국면에서 자, 보합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거죠. 위아래 박스에서 갇혀 있다가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상향 돌파하면 뭐가 돼요? 상승 신호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은 일반 투자자의 투매 현상으로 보세요. 자, 이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일반 투자자가 투매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하락하지만 주가의 낙폭은 작아져요. 투매가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세 시장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시장이 세 군데가 뭐였죠? 분공침이었지 않습니까? 분공침. 그럼 매집은 상승 국면이니까 안 되죠. 그죠? 침체 국면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공침. 자, 침부터 뭐 한다 그랬죠? 침체부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지만 그 하락한 주가를 전부 기관 투자가가 받아가서 전문 투자자가 받아가서 낙폭은 작아지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 전문 투자자는 공포심을 갖는 반면에 일반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는 국면이 어디냐 그랬는데요. 자, 전문 투자자가 공포심을 갖지만 일반 투자자는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강세 이국면이 잠깐만요. 그렇죠. 전문 투자자는 공포심을 갖지만 일반 투자자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약세 제1국면과 2국면이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매, 상, 과, 분, 공, 침이잖아요. 이게 강세 3개, 이게 약세 3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일반 투자자는 어디서부터 확신을 갖기 시작하냐면 여기 그죠? 과열 때 요때는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요 두 군데에 가게 되면은 확신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산과 공포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약세 1, 2 국면이 되고요. 강세 2, 3 국면은 요거는 상승과 과열이거든요. 이때는 일반 투자자는 확신을 갖지 못하죠. 자, 다우 이론의 응용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랜빌은 다우 이론을 통해 전문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반대의 계획을 세운다. 그래요. 전문 투자자는 강세 1, 2 국면, 약세 3 국면. 자, 강세 1, 2 국면 매집, 상승, 그다음에 약세 3 국면 침체. 즉 침체부터 사기 시작해서 매집하고 상승시키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공포심을 갖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강세시장 3국면 과열, 약세시장 제1, 2국면 분산 공포에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답이 되죠. 틀렸죠. 세 번째, 다우 이론 주추세 역점을 두고 중기 추세는 보조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 매집과 분공산 그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 주제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 표를 보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이건 교재 있죠. 요 표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매집 국면은 자 우리가 침체 다 꺾어지고 매집 국면이 이제 돌아서는 거죠. 추세 자체가 돌아서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요 경기는 지금 어둡습니다. 경기는 침체된 상태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의 매수가 시작되는 시기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투매가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매도가 벌어지죠. 투매는 이제 아니고 뭐 그냥 매도죠, 매도. 왜냐하면 투매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침체 국면에서 벌어져요. 자, 그다음 제2 국면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경기는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슬슬 조금씩 경제가 회생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스에 조금씩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 구간들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바로 제2국면이 되겠고요. 자, 제3국면에 가게 되면 경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경기는 완전히 호조입니다. 경기는 완전 호조를 보이고요. 이때 이제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초보 투자자들이 겁없이 적극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분산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슬슬 전문 투자자들은 슬슬 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퇴장을 하고요. 자,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락심하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올라갈 거야 생각해가지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원래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거예요. 내가 고점에 샀는데 그 미련을 가지고 계속 물타기라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경기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가장 폭락하는 공포의 시기인데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때는. 자, 이러다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바다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도 낙폭 자체는 슬슬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상과 분공침 이렇게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은 이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나중에 이렇게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와, 야, 그때 그랬어? 이거 봐, 딱딱 맞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게 참 알기가 힘들죠. 볼게요. 뭐 파동이 잔파동이 많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큰 파동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부터 5까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상승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하락 파동인데요. 이때 상승 파동에서 같은 파동으로 움직인 것, 즉 올라가는 방향이었던 게 1, 3, 5가 되고요. 자, 어차피 A, B, C는 떨어지는 파동인데 똑같은 쪽으로, 즉 떨어지는 쪽으로 똑같았던 애들이 A와 C죠. 지금 우리가 봤었던 상승 5파에서 상승하는 1, 3, 5, 하락 3파에서 하락하는 A, C, 이걸 우리가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쉬고 떨어지다 쉬고 요거를 우리가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3, 5 AC가 충격 파동, 그 다음에 2, 4, B가 조정 파동이 됩니다.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불가침의 법칙. 자, 이건 뭐 엘리어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답은 바로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자, 우선 2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자, 2번의 저점이 1번의 저점보다 높아야 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2번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1번의 저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얘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2번의 저점은 1번의 저점보다는 높아야 된다. 하나, 둘 떨어질 때 여기만큼 여기까지 떨어져서 안 된다. 이쯤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3번 파동이 1, 3, 5 중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는 없다. 3번 파동이 1, 3, 5 중에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3파동이 제일 길어요. 제일 짧은 거는 1파동이에요. 근데 절대불가침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것은 1, 3, 5 중에서 5가 더 클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3번이 모을 수는 없다. 제일 작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즉 4번 파동의 저점이 1번보다 높아야 된다는 건데요. 쌤, 그건 또 뭐예요? 자, 4번의 저점이 1번의 고점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1번 뭐였죠? 1번 오케이. 2번의 저점이 1번의 저점보다 높아야 된다. 두 번째, 자, 3파동의 이 길이는 셋 중에서 가장 짧을 수 없다. 세 번째, 4파동의 저점은 1파동의 고점보다 높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시험지에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2번, 3번, 4번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의 저점이 1번의 고점, 2번 저점과 1번 고점. 자, 요거는 3번이 1, 3, 5 중에 제일 짧을 수 없다. 요거는 4번의 저점은 1번의 고점보다 높아야 된다. 굿. 짝짝짝.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에서 절대로 범할 수 없는 바로 불가침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1번 엘리어트 파동은 전체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무슨 파동과 충격 파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종 파동이 있다. 엘리어트 이론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거래량이 많고 활발하다? 3번 파동입니다. 여러분 3번 파동. 핵심이 3번 파동입니다. 자, 틀린 거 찾아줍시다. 대파동 하나의 사이클은 소파동의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으로 구성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파동 5개가 한 개의 파동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파동의 1파동은 다시 작은 파동의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으로 구성이 된다. 상승 135파동과 하락 AC 파동이 충격 파동에 해당한다. 135와 AC 맞네요. 전체 시장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파동이 24B다. 반대죠. 왜? 24B는 무슨 파동이에요? 조종 파동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사케다 아저씨 만나러 갈게요. 자, 사케다상, 사케다. 자, 사케다 볼게요. 사케다 전법은 과거에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든지 요즘 들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좀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30 그랬는데 이 공이 빌공짜입니다. 빌공짜.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이라는 건 갭을 말하는 거예요. 갭. 즉, 자 이날 종가가 보세요. 이날 종가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죠. 요만큼 벙 떴네. 이 갭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형성이 안 된, 거래가 안 된 구간을 말해요. 이만큼 거래 안 됐잖아요. 그죠? 자, 갭이 한 번 나타났고, 2번 나타났고, 3번 나타나고, 한 번, 2번, 3번 이러면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단선 30이라고 하고요. 복선 30도 있어요. 복선 30은 뭐냐면 이 일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런 일봉이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요 구간과 요 구간 갭 이런 거 우리가 요런 게 3개 나타나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복선 30이라고 해요. 단선 30, 복선 30이 있다. 아, 여기 있네. 뭘 그린 거야? 그죠? 갭 이런 걸 복선 3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산병과 흑산병이 있는데요. 자, 기억하십니까? 우리 적산병,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 입사할 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빨간 넥타이 메고 가야 합격한다고. 왜? 빨간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은 주가 하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빨간색이 언제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바닥에서 빨간색이 따다닥 나타나면 이거는 상승 반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천장권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흑산병 빠바방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할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삼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헤드앤숄더를 사케다가 말한 건데요. 자, 이렇게 3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보시면 지금 누가 고점이든지 간에 보시면 이렇게 대충 자 고점을 연결해 보면 한 이 정도가 되잖아요. 이거를 3번 다 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고점을 3번 다 뚫지 못하면 삼산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하락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3000이라는 건요. 이렇게 3번 바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쓰리바닥 이게 이제 쓰리바닥 이렇게 3번 자 바닥을 3번 찍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 반전할 걸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산은 산을 3번이나 이뤘으나 올라가지 못했다면 이제 하락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3000이 나타났다면 바닥을 3번이나 쳤으니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자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법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우 힘들어. 쉬어야 되겠어. 휴식이에요. 휴식이에요. 휴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눌림목. 그죠? 눌림목.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그 추세에서 잠깐 쉬는 거.
내려가다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가잖아요. 잠깐 쉬는 거. 요런 걸 우리가 요런 걸 3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3법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때는 매도 기회를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팍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고객님, 이거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눌림목 한번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털고 나가시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3법이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고객이 못 알아듣겠지만 그게 바로 3법입니다. 3법. 그 3법은 휴식입니다. 휴식. 자, 이것은 주가가 일정 폭 이상 상승한, 보세요. 자, 여러분 뭘 주셔야 되냐면 상승한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세계 음선하는 순간 바로 이거예요. 자, 왜? 고가권에서 3번 나타나면 하락, 저가에서 3번 나타나면 상승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매도, 매수점의 포착을 위한 관망, 쉰대. 휴식, 관망, 휴식, 3법. 3, 4는 3번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하락. 다음 주 사케다 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삼산 모형이 형성된 이후에는 주가가 대체로 하락한다. 자, 삼산이 형성된 다음에는 삼산. 그러네. 이중천장형의 두 번째 고점에서 쌤 이건 안 배웠어요. 그래 보세요. 이중천정은 뭐냐면요. 이건 3번, 천정이 3번 있는 거잖아. 이건 2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2번 있는데 이 두 번째에서 있잖아요. 흑산병. 즉 주가가 하락한다는 흑산병이 3개가 딱 나타났대. 그럼 고점에서 이렇게 음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뭔 상승? 정답은 2번. 그런데 바닥에서 주가가 쫙 바닥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하는 양봉 3개 딱 나타나면 상승. 그 다음에 30이라는 것은 갭을 따다닥 만드는 건데 하나씩 만들 때는 단선 30,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복선 30, 빙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캔들 차트입니다. 자, 캔들 차트는요. 이건 진짜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출제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외울 게 많아요. 이게 1과목이 여러분들 딱 시험 보자마자 딱 받게 되는 여러분 과목 순서대로 대부분 과목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앞부분에서 고득점을 맞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좀 차트를 알다 보니까 우습게 알고 공부 별로 안 하고 갔다가 진짜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캔들 차트에서 여러분들 많이 망한다면 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제가 이제 칠판에다 쓸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 양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쓰면 음봉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여러분 칠판에 지금 칼라로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해머형이다 그랬는데 해머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해머의 모양. 자, 해머의 모양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 있겠죠. 이걸로 찍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누가 있냐면 교수형이 있어요. 이게 해머고 이게 교수형이에요. 쌤 장난치세요. 똑같잖아요. 대가리의 색깔이 틀리죠. 자, 해머는 해머 봐봐. 해머 빡 찍었어. 뭐가 묻어? 이 끔찍하게 피가 묻었잖아. 그치? 해머에 피가 묻어. 그럼 이거는 양봉 올라가는 거예요. 즉 바닥에서 이렇게 피 묻은 해머가 빡 나타나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야, 안 올라가? 빡! 알았어요, 올라갈게. 근데 얘는 뭐냐면요.
고점에서 어떻게 됐대요? 교수형 당했대요. 그거 어떻게 돼? 뒤져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바로 교수형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이 흑백이에요, 칼라예요? 색 칼라예요. 나가. 뭔 칼라야, 칼라.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중에서 칼라는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칼라 시험은 한국사 능력 인정 시험. 그 칼라예요. 그거는 이제 뭐 탑이나 불상이나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흑백으로 하면 시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칼라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험은 그렇게 돈이 많은 시험이 아니라서 이거 흑백이에요, 흑백.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얘는 그냥 이렇게. 얘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시꺼멓게 화면에서. 제가 여기다 시꺼멓게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시꺼먼 애가 얘. 오케이. 자, 아무튼 해머는 빨간색. 빨간 대신해서 뭐가 나타난다? 흰색.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흰색이 나타나는 게 해머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시퍼렇게 나타나는 게 교수형. 얘는 상승, 얘는 하락.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해머가 됐건 교수형이 됐건 둘 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쵸? 긴 꼬리를 갖고 있어. 이게 뭐랑 비슷해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우산 들고 가야지. 어라? 우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해머나 교수형을 둘 다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우산형이라고 부른다. 자, 우산형 중에서 올라가는 건 뭐다? 너 안 올라가. 해머로 그냥 오케이. 해머는 올라가는 거. 야, 너 이리 와. 너 다 끝났어. 너 교수형. 교수형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거. 됐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짜리에서 캔들 차트 하나짜리에서 우산형 2개 공부했어요. 해머형과 교수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역전된 해머형과 역전된 해머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전된 해머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해머형이 됐건 역전된 해머형이 됐건 둘 다 바닥에서 상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교수형도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꼬리가 안 달리고 위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세는 지장을 안 준다는 거죠. 왜요? 이것도 여전히 하락형이에요. 그래서 해머형이 뒤집힌 역전된 해머형이든지 자 교수형이 뒤집힌 거 우리가 교수형이라고 하지 않고 역전된 교수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우리가 유성형이라고 그래요. 왜? 마치 이렇게 떨어지는 별과 같다 이거죠. 떨어지는 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수형이라 역전된 교수형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유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유성형 이름 자체에 벌써 떨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4개 공부했습니다. 우선 우산형이라는 것은 꼬리가 긴 걸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밑에 꼬리를 가지고 해머형과 교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뒤집어져서 윗꼬리가 달린 형태를 역전된 해머형 또는 유성형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는 전부 우산형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승사빠와 하락사빠 볼게요. 상승사빠와 하락사빠는요, 어떤 식으로 구별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해머형의 경우에, 자, 교수형의 경우에, 몸통은 짧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짧고요. 꼬리가 길어요. 그죠? 그래서 긴 꼬리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삿바는요, 몸통이 길고요. 꼬리가 짧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꼬리가 긴 게 마치 우산같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삿바를 메고 씨름하듯이 요렇게 몸통이 긴 게 삿바형이에요. 됐죠? 삿바. 그냥 이거 핫바가 생기죠. 핫바가 생기기도 했잖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고점에서 나타나면 하락삿바형,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면 상승삿바형이 되고요. 자, 2개의 차이점은 꼬리가 기냐 짧으냐, 몸통이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구별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외에 지금 하나짜리에 또 뭐가 있냐면 십자형. 우리 책에 있죠? 자, 십자형이라는 거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같고 고가와 저가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도 하나가, 요거는 딱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요게 정말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고점에서는 하락할 것이요. 이게 저점에서 나타나면 상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조금 더 요게
요렇게 되지 않고 이게 더 위아래가 길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자, 이건 별로 안 나오고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우리가 비석 십자형이라고 하거든요. 비석 십자형. 이건 뭐냐면 시가와 종가와 그다음에 저가가 같고요. 고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1,000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종가, 저가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비석 십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나타났다. 그럼 이거는 하락형을 보여주는 거죠. 되셨죠?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형태들이 다 뭐예요? 그렇죠. 이 형태들이 몽땅 캔들 차트 하나짜리입니다. 자, 다시요. 캔들 차트 하나짜리 정리해 보면요. 우산형이 있었어요. 우산형이라는 것은 꼬리가 긴 거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해머형, 교수형, 역전된 해머, 유성형. 그 다음에 삿바 있었어요. 자, 삿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상승 압박, 떨어지는 거 하락 삿바. 콜 잘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 있었고, 비석 십자가 있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유성형은 아까 봤었던 우리 어떤 거랑 교수형을 뒤집은 거고, 역전된 해머형은 해머형을 뒤집은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캔들 차트로 가볼게요. 우선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 둘은 둘 다 장악형입니다. 자, 두 개의 캔들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봉과 양봉이 나란히 있는 건데요. 이게 바닥에서 딱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천장에서 딱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 금방 아시겠죠? 그죠? 뭘 안다는 거냐면요. 두 번째 애가 첫 번째 애를 먹어버렸죠. 그죠? 요 하고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죠. 장악해버렸죠. 첫 번째 애를 두 번째 애가 그냥 확 먹어버렸죠. 장악해버렸죠. 자, 근데 바닥에서 양선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애가 얘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상승 장악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얘는 기껏 열심히 올라온 양봉을 긴 음봉이 확 먹어버렸으니까 얘는 하락장악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다시요. 자, 저점에서는 짧은 음선 나타나고 긴 양선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는 짧은 양선 나타나고 긴 음선이 나타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장악이라는 말은 두 번째에다 붙이는데 두 번째가 첫 번째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를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캔들 차트 두 개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를 잡아먹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장악형이라고 한다. 이름 그대로 붙이면 돼. 상승 장악형은 상승하는 거, 하락 장악형은 하락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그래프 없이 이름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면 장악해야 되면은 두 개가 필요하다. 조그만 놈을 큰 놈이 먹어야 된다. 됐죠? 바닥에 나타나면 올라갈 거다. 상승 장악이다. 천장에서 나타나면 떨어질 거다. 하락 장악이다. 됐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먹구름형과 관통형을 볼 텐데요. 자, 먹구름형과 관통형. 이거 둘 다 여러분 관통이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둘 다 관통입니다. 둘 다 관통인데 차이점은 먹구름은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승 장세고 관통형은 떨어지다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캔들 차트 모양만 잘 봐야 되는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파란색은 잘 보이니까 제가 이것만 그려드릴게요. 어때요? 누가 누굴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못 잡아먹었어요. 어느 한쪽도 우월하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 내가 총 쏴볼게요. 여기서 총 땅, 빵야, 으악 뒤졌어 맞고. 근데 뚫고 또 누구도 맞아. 으악 얘도 뒤졌어. 어라 선생님 총알 하나가 두 명을 그거야. 그거. 그런데 이 관통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바닥에서 붙이는 거를 관통이라고 하고, 자, 바닥에서 딱 관통했단 말이야. 위에서도 관통했는데 얘는 어때요? 하필 꼭대기에서 관통했네. 총알 맞고, 그지? 그 이제 어떻게 돼? 아이고 주가는 먹구름이었구만. 왜? 떨어질 것밖에 더 남았겠어? 그래서 먹구름이에요. 자, 다시요. 빵 쐈어. 두 명이 다 뒤졌어. 그게 관통형이에요. 근데 이 관통이라는 이름 어디서 붙인다? 바닥에서 올라갈 때 붙여요.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진 놈도 관통할 수 있는데 그 놈은 아이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만 나왔으니까 아이고 뭐가 꼈다? 먹구름이 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엔요 잉태형이에요. 잉태형. 잉태형인데 이 뭐 십자까지는 필요 없고 얘네 두 개. 이게 중요해요. 자, 잉태는 엄마가 애를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봐요. 엄마가 애를 임신했어. 이 엄마가 애를 임신한겨. 자, 근데 보니까 바닥에서 음봉이 양봉을 임신했어. 그죠? 음봉이 양봉을 임신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음봉이 더 크긴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자 보세요. 범위가 이만큼이었는데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요런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면 이건 뭐다? 뭐를 잉태한 거다? 상승을 잉태한 거다 이거예요. 상승을 잉태한 거다. 그 다음 반대로 자 양봉이 기분 좋게 나타났지만 갑자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요 안에 요 뱃속에 쏙 들어가는 요런 조그마한 음봉 하나 나타나면 그 다음에 줄줄이 나타날 거다. 하락을 잉태한 거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긴 음봉 다음에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양봉, 긴 양봉 다음에 이 안에 쏙 들어가는 음봉, 요건 전부 그것들을 자 바닥에선 상승을 잉태한 것이요, 여기서는 하락을 잉태한 것이다. 됐어요? 아까 우리 장악형 거꾸로 보셔야 돼요. 장악형은 아까 상승 장악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냐면은 조그만한 음봉이 나타나고 그 조그만 음봉을 긴 양봉이 그냥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 장악형도 마찬가지인데 하락 장악형도 음봉이 요만한 게 나타나면 큰 음봉이 나서 얘를 다 잡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음봉 양봉 순서는 똑같지만 크기가 정반대예요. 우리가 아까 장악형은 뒤에 게 큰 거고요. 잉태형은 앞에 게 큰 거예요. 장악형은 뒤에 게 큰 거고요. 잉태형은 앞에 게 큰 거예요. 그 다음 시험지 진짜 많이 나온 애가 얘인데요. 얘는 누구냐면요. 자, 얘 음봉이죠. 음봉이니까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얘는 양봉이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근데 보세요. 자, 결국 이게 종가고 얘가 종가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의 종가와 빨간색의 종가가 어때요? 같아요.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얘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죠? 얘는 이만큼 내려가서 여기서 끝났죠? 자, 어때요? 종가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종가가 같아지면서 상승 반격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종가 같아지면서 하락 반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장악형이 있고 잉태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반격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장악이라는 것은 처음에 작은 게 있고 다음에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처음에 작은 게 있고 다음에 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장악형이에요. 그 다음에 잉태형은 반대로 처음에 큰 게 있고 자 엄마가 누구를 임신해야 돼? 아기를 임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격형은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릴 거면 이렇게 들어있지.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올라간 양봉과 떨어지는 음봉이 뭐가 같아지면서 종가가 같아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얘가 얘를 장악한다. 얘가 얘를 잉태한다. 얘하고 얘는 종가가 똑같다. 그래서 장악형, 잉태형, 반격형. 이게 전부 몇 개 갖고 만드는 거예요? 2개 갖고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요 기본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캔들 차트인데요. 사실 이 세 개의 캔들 차트는 이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별형이라 그랬는데 별형이 결국 샛별형과 석별형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별별 까마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세 개에는 뭐가 있다고요? 별별 까마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얘는 어디 갔어요? 우리가 얘가 얘를 관통하잖아요. 얘가 얘를 이렇게 관통하죠. 그죠? 자, 얘가 얘를 관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누굴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자, 관통하는데 고기 사이에 하나가 더 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관통하는데 거기 사이에 하나가 더 낀 거예요. 그래서 샛별형 그러면 이름 어때요? 귀엽죠? 상승전환. 석별 그러면 오랫동안 아이고 떨어지네. 하락전환. 그죠? 샛별이니까 올라간다. 석별이니까 떨어진다는 거고요. 까마귀 어때요? 이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떨어지는 거예요. 까마귀 쉐기. 까마귀 쉐기. 그지? 까마귀 쉐기 떨어지는 거예요. 석별 안녕. 샛별 올라가는 거. 별별 까마귀는 뭐요? 별별 까마귀는 상승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 자, 한 문제 오늘 꼭 맞춥시다. 여러분, 딴 데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압니다. 자, 보세요. 다시. 자, 우리가 캔들 차트 할 때 뭐가 있었죠? 그렇지. 우산 있었고, 그 다음에 삿바 있었지. 우산 있었고, 삿바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세 개. 우산, 삿바, 십자가요. 자, 우산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삿발 딱 잡는 거야. 우산을 쓰고 십자가를 보면서 삿발 딱 잡는 거야. 근데 우산에 다시 뭐가 있냐면은 해머가 있었고 교수가 있었단 말이야. 해머로 딱 쳐. 올라가라고. 그지? 해머로 딱 쳤더니 막 올라가. 교수형 뒤졌어. 그죠? 그 다음에 삿바도 상승 삿바가 있고 하락 삿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산형과 삿바형의 차이점 꼬리가 길면 우산형, 몸통이 길면 삿바형. 그 다음에 같으면 십자형. 오케이. 유성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성형은 교수형이 뒤집혀진 거고 하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전도는 해머형은 해머형이 뒤집혀진 거다. 어쨌든 해머니까 아이고 그림 잘 나오네. 자, 어쨌든 해머니까 얘는 올라간다. 유성 떨어지는 별이니까 떨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 두 개의 캔들 차트입니다. 자, 두 개의 캔들 차트는 자, 잘 보이죠? 두 개의 캔들 차트 보세요.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을 장악했죠. 근데 빨간색이 장악했으니까 상승 장악. 그 다음에 천장권에서 보시면 자, 얘는 올라가는 놈을 떨어진 놈이 장악했죠. 하락 장악.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어때요? 장악하지 못하고 총알이 관통했죠. 관통형. 근데 이게 떨어지는 관통이죠. 떨어지는 관통은 뭐라 부른다? 아, 주가에 먹구름이 꼈구나. 그렇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아, 관통했지만 올라가겠구나. 이걸 그냥 관통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먹구름, 관통 전부 관통형이죠. 사실은 관통형. 근데 그게 천장권에서 하락을 암시하면 먹구름이라고 얘기하고 바닥에서 상승을 예고하면 관통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자, 상승 잉태는 어때요? 첫 번째가 두 번째를 임신한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를 임신한 거죠. 자, 그에 비해 상승 반격형은 여러분 첫째 날 그러니까 여기 반전될 때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종가가 같은 거. 천장권에서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종가가 같은 거. 이게 뭐다? 반격형이다. 그 다음 세 개의 캔들 차트는 우선 외우자 그랬죠. 별별 까마귀. 별 까마귀. 자, 샛별형은 올라가는 거. 석별형은 하락하는 거. 까마귀, 재수없는 까마귀, 하락하는 거. 됐죠? 이게 별별 까마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목 아프게 설명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나가. 자, 농담입니다.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다 보고되잖아. 이거 여러분 업무 보고 시간에다 임원진에 보고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 명 시험 봤는데 뭐 몇 명 합격하고 몇 명 떨어졌다. 그럼 임원들이 뭐라고 했어? 에? 떨어진 놈이 있어? 명단 불러봐요. 영업일부 김모모 씨. 개망신. 은미. 진짜 개망신. 여러분 꼭 다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 꾹 참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딱 요 3과목 끝나면 요 3장 끝나면 1과목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4과목 중에 1과목 딱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분 좋게 빨리빨리 문제 풀어 볼게요. 3개 이상의 캔들 차트 끝났지. 왜? 별별 까마귀. 뭐야?
반격형, 반격형. 자, 반격형은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종가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시가 무슨 시가요? 종가. 전일 종가와 당일 종가가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교수형과 유성형은 자, 교수형, 유성형 나 어때요? 떨어져 너. 뒤졌어, 떨어졌어, 하락하겠지. 이런 걸 틀려버리면. 다음. 캔들 차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성형은 하락 국면에서 상승 전환 신호를 나타낸다. 자, 유성형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유성형 떨어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장악형은 3개. 장악형은 장악형은 첫 번째 것이 작고 이 두 번째가 급락에 커서 이걸 확 다 장악해 버리는 거죠. 2개지. 3개는 별별 까마귀. 우산형은 우산형은 몸통이 길고 그라지. 아이고 이게 몸통은 짧고 꼬리가 길어야지. 바뀌었네. 행잉맨이 천장권에서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목매달아 뒤지시면 주가는 하락하겠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곧단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끝났고 차트 분석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추세 분석 들어가서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남아 있는 게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그리고 지표예요. 이렇게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아니까 그냥 딱 넘어갔다가는 시험장에서 당황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르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 위주로 잘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복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바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이 인터넷 강의라는 건요. 여러분 내일 내가 회사 가서 복습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컴퓨터를 끄자마자 그 즉시 내가 만약에 50분 수업을 들었다. 제가 지금 보통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수업을 해드리는데 40분에서 50분짜리 복습하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강을 들었다 그러면 5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힘든 거 알고 너무 괴로운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딱 덮자마자 그 즉시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시험날 행복해지려면 꼭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